네, 저희가 사니오 이거는 이제 캐릭터가 유명하죠. 네, 뭐 모르는 사람도 헬로키티는 옛날부터 유명하고요. 여기 거의 뭐 어디선가는 꼭 봤던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굉장히 심플하고요. 우리나라 사이트가 몰라 다른 비교적 아주 좋습니다. 심플하고요. 네, 보시면 파트도 아주 많지도 않고요. 네, 전체 파트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네,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형이 전부 다 있어요. 네, 이렇게 조금만 변형해 보셔도 변화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와. 네, 그래서 어디는 뭘로, 어디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구성은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캐릭터를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이제 살리오를 그 얘네들 캐릭터가 굉장히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아서 메인 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오는 스타일로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이미지를요. 두 가지를요. 모바일 좁은 화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널찍한 거를 작게 줄이면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배치 자체를 바꿨어요. 4, 3이었는데 3, 4로 바꾼 거죠. 그 배치를. 네, 이미지가 달라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1200대인가 거기서 줄일 때 벌써 이쪽 사이드 메뉴가 전체 펼쳐진 메뉴가 사이드로 바뀌어요. 네, 밑에 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유지하고 있는 겉 박스 크기가 있는데 이거 중앙소 박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00. 1200 안에 적절한 배치는 이제 뭐 사이트마다 이 캐릭터를 뭐 네 개 보일 거냐, 다섯 개 보일 거냐, 세 개 보일 거냐 하면 너무 크다, 작다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얘네들은 적절한 크기를 1200대 이상부터 1200대를 그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네개를 배치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83, 300 픽셀보다는 조금 작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얘네들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ULLI로 했죠? 기본적으로 옆으로 흘러가는 애들. ULLI. 제가 이거를 왜 찍어봤을까요? 왜 찍어봤을까요? 여기에 있는 애들을. 얘네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요. 여기에 플렉스 박스라든가 이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LI들을 보면은 우리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써서 옆으로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되게 그 퍼블리싱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 꼭 이래야만 된다. 라는 답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랬잖아요. DIV연의 DIV연의 DIV의 DIV. 이렇게 해서 그냥 다 DIV로 잘 만드시는 팀장님 분들 많으세요. 네, 거기에 이제 클래스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계산까지 칼크 시켜가지고 인라인 블록으로 옆으로 흐르는 배치를 했다는 아주 특이한 점이 좀 있고요. 얘는 원본 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어요. 원본을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비율을 유지합니다. 비율 유지를 하면서 줄는데 이제 너무 작아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크기 아래로 내려갈 때 얘가 배치를 두 개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800대에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800. 800에서 딱 들어가요. 800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네, 어느 정도 패딩을 줘서 벽에서 떨어질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위아래 양쪽 항상 위아래는 좀 그런 규칙이 없는 듯 하는데 양쪽은 여기 지금 패딩을 보면은 42픽셀 나오거든요, 양쪽이요. 네. 여기는 딱 그 규칙에 맞지는 않아. 네. 그 뭐지? 그 16픽셀이 기본 글자 크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반으로 줄이면 8픽셀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의 그 배수로 패딩을 주는 특히 사이드 패딩 같은 경우에는 글자 크기 기본 단위의 그 배수로 주는 어, 8, 팔 패딩의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주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보시고 여기에서 적절한 어떤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이 디자인 요소를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미적인 감각은 얻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것을 한 가지로 설명해서 나도 똑같이 생각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뭐 세 개짜리를 하나짜리로 팍 두 개로 가면 밑에는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게 얘는 하나씩 가는 배치. 요 자체적인 배치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보시면. 네. 네, 그래서 하단까지. 보통 비율을 조금 살려준 것도 많고요. 네. 네,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하고 네, 그리고 페이지별 이미지는 제가 여기다가 지금 넣어놓은 거를 한번 보면요. 좀 전에 화면을 넓혔다 줄였다 한 것들이 여기 산요 DT 태블릿 모바일 요 세 가지입니다. DT 태블릿 모바일 요 세 가지. DT DT 태블릿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태는 어떻게 잡혀지는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그 수치화를 해서 분석을 좀 하면은 디자인을 어떻게 패딩이나 이런 요소들은 전부 공통으로 잡을 수 있는 애들은 좀 뽑았어요. 여기 코어 리셋이 있는데 코어 쪽 CSS를 보시면요. 코어 CSS 공통 클래스를 여기서 이제 잡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CSS 쪽에 보면 지금 메인에다가 그냥 커먼으로 뽑지 않고 얘는 메인 페이지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그냥 메인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면 주요하게 쓰이는 색상들 주조색 그다음에 보조 색상들도 여기다가 네,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색상 변수들 그리고 사이즈 변수들 네, 패딩 사이즈가 쭉 있죠. 탑 에어리어 패딩 사이즈, 버텀 에어리어 패딩 사이즈, 컨텐츠 박스 패딩 사이즈, 캐릭터 캣 타이틀 패딩 사이즈 해가지고 램 단위로 HTML 루트를 기준한 2램, 5램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추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10픽셀에다가 계산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 램은 10을 곱하면 되죠. 20픽셀. 그러면 20픽셀, 50픽셀의 비를 가지는 거야. 위아래 양쪽. 사방. 위 양쪽 아래. 위만 준 거고 이거는. 위아래 양쪽. 요런 비를 가지는 것을 측정을 해서 변수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적용시키기 위한 애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변수화를 해서 쓰시면 저 이름이 이제 여기에서 쓰이는 컬러나 사이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변수를 쓰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오버플로우 X 히든을 여기다 먹혀놨습니다. 네. 가로 스크롤 안 생기게. 네.
네, 그런 세팅. 자, 인덱스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트 구현 기본 원칙이라는 파트의 글자가 좀 새겨져 있습니다. 잠깐 본다면 여기도 겉속 박스 구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현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중앙 콘텐츠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데 1200 픽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맥스 위드스와 마용어를 세팅해서 클래스를 추가하고 겉박스는 영역을 구분해 준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영역 구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넓혀놓고 보셔도 알겠지만 이미지나 색상이 이 파트를 서로 나누고 있어요. 상단 영역도 그렇지만 얘도 이 영역 끝까지 가는 애랑 가운데 오는 애랑 컨텐츠를 담는 박스와 끝까지 가는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색깔로 구분되어 있죠? 영역이 색깔. 여기는 또 이미지, 배경 이미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배경 이미지. 여기는 색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끝까지. 모든 것들이 색상과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디자인하신 분 보면 캐릭터하고 어울리는 색상과 배치와 이미지를 여기다가 적절히 구사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면은 그냥 잘 어울려요. 무조건. 딱 보면은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잘 어울립니다. 네, 그리고 중앙 정렬 시멘틱 태그는 속박스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써줄 때 쓰겠다라고 나름 정의를 한 거고요. CSS 기본 규칙은 초기 파일, 공통 클래스 파일, 특정 페이지 파일, 그리고 공통 병수 세팅, 색상과 사이즈까지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 코딩 시 원칙은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블록 요소의 높이 값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블록 요소의 높이 값을.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컨텐츠가 비율 유지를 해요. 그럼 높이 값이 바뀌죠? 네, 그럼 폭에 따라서 높이 값을 바꾸면 밀고 땡기고 하는 것 때문에 크기가 바뀌거든요. 겉에 있는 박스의 크기를 주시면 곤란해지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변경에 따른 레이아웃 높이의 동적 변화를 감지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H1 요소는 한 페이지에 하나만 사용한다. 보통 로고를 H1에다 랩핑한다. A 링크도 같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 속박스 레이아웃은 양쪽 구성일 경우에 포함하여 플렉스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그래서 저희는 플렉스를 활용합니다. 사니오 사이트에는 플렉스를 되도록 안 쓰는. 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쓰는 이런 구조로 좀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클래스의 요소를 미리 주고 그 클래스의 디자인이 미디어 퀄이 변경 시에 적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그 클래스 적용 코드를 미디어 퀄이 내에 넣으면 그 사이즈일 때만 클래스 디자인이 적용된다. 무슨 말이죠? 다시 볼까요? 특정 클래스를 요소에 미리 주고 특정 어떤 클래스를 어떤 요소에 이름을 줬다는 얘기예요. 클래스를요. 그리고 그 클래스의 디자인이 미디어 퀄이 변경 시에 적용되게 하려면 그 클래스 적용 코드를 미디어 퀄이 내에 넣으면 미디어 쿼리 안에다가 그 클래스에 변경되는 코드를 넣어 놓으면 그 사이즈일 때만 걔가 나오잖아요.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적용하는 미디어 쿼리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해주면 더 편리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는요. 네. 얘기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네. 큰 흐름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인덱스 페이지로 가볼까요? 인덱스. 파트별로 넣어볼게요. 파트. 상단에 보면은요, 뭐 아이콘 불러오는 거 하나 있고요. 쇼컷 아이콘, 파비콘. 그 다음에 메인 CSS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셋 코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셋은 당연히 리셋 필요한 애들 리셋 되어 있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코어는 핵심, 공통. 그래서 여기 웹 폰트, 몬사르신지 뭐 이런 체가 있어요? 나눔 고딕하고. 네, 멍사락. 이런 채가 있고요. 이런 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 공통 속박스 인박스 우리가 뭐 했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마영호 1200. 공통 제목. 공통 제목은 STT라는 이름으로 주기만 하면 이 디자인이 다 먹히게끔 합니다. 그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 적용한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글자색 반전 공통 제목.
네, 리버셜. 아, 이거는 저거 때문에 준 거야. 뭐더라? 잠깐만. 이게 작을 때였나? 이거 반전하는 데가 있는데? 몰라.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갑자기 보면서 얘기하려니까 안 나오네. 그리고 공통 버튼. 이거 생각났다. 글자적 반성이 뭐냐면요. 여기 버튼이 이거 얘기한 거야. 색깔이 반대로 바뀌잖아요. 네. 반대로 바뀌잖아. 그거 얘기한 거야. 이게 올라가면 반대로 바뀌는 버튼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똑같잖아. 스타일이 똑같잖아. 이런 똑같은 스타일은 클래스를 하나 CSS를 만들어 놓고 적용시켜 주면 되는 거죠. 공통 버튼, COMBTN. 이렇게 세팅 똑같이 램으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짠 만들어 놓고 다 주면 그냥 그거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버튼 오버시에 바뀌는 것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화살표가 나오는 버튼 추가. 여기 이미지 가상 요소로 이미지가 들어와서 화살표가 나오는 버튼은 이렇게 뷰 BTN을 클래스를 주면 가상 요소가 생기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생기는 버튼과 있고 화살표가 없는 버튼이 있고 화살표가 있죠. 예. 화살표가 없는 버튼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화살표가 없죠.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버시 이미지 변경하고 당연히 이제 화살표도 오버하면서 이미지가 검은색, 하얀색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예 이거는 그냥 이미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버튼 반전 세팅, 리버설 호버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세팅. 그 다음에 화살표 나오는 버튼 추가까지 쭉. 그래서 센터 박스는 이 클래스를 먹으면 무조건 글자가 정 가운데 오게끔 하는 세팅은 저 클래스를 줘서 가운데 오게 한다. 뭐 지금 이렇게 여기 장치가 복잡한 장치는 없어요. 네. 이 사이트 자체가 뭐 복잡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이제 볼까요? 인덱스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다 닫을게요. 모두 닫기. 다시 인덱스 페이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갖고 와서 연결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데이터 제이슨 보시면 여기 뿌릴 때 내가 그랬죠. 반복해서 뿌리는 애들은 데이터화를 해라. 여기 캐릭터들 얘네들이 반복돼서 쫙 뿌려지는 애들이죠.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크로미 이런 애들이 전부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크로미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죠. SRC 안에 그 이미지들 하고요. 타이틀 뿌려지는 애하고요. 특정 순번을 쭉 표시해서 데이터화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cat 데이터 제이슨. 그리고 GMB도 뿌려주는 애가 있는데요. 뭐 하나씩 종류가 많지 않아서 굳이 뿌려주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네, 이렇게 GMB용 데이터 가시면 GMB용 데이터가 여기 GMB용 데이터는 그냥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활용하겠다 자바스크립트 때. H 인덱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띄우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알테로 바디가 비어 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상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상단 부분부터 우리가 갖다 놓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과 메뉴 그 배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상단 부분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 상단 영역을 볼게요. 네, 상단 영역을 일단 넣었어요. 상단 영역 HTML을 넣었습니다. 상단 영역 HTML. 요거죠? 지금 상단 영역만 넣었어요. 네, 부분 부분 보는 거예요. 네, 상단 영역. 그래서 상단만 따로 이제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박스는 없어요. 영역별로 얘네들이 쭉 내려가면서 구성되어야 되고요. 얘는 지금 봤을 때 포지션이 뭐죠?
고정 포지션이죠? 아까 스크롤 내렸을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가만히 있었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네,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탑 에어리어 파트를 우리 메인.js 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띵띵띵. 여기랑 연결시킬 거예요. 여기 로고 들어가 있고 이제 구조는 ULLI로 당연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탑 에어리어에 ULLI 그리고 H1 로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MB는 스팬, GMB 뭐 모바일용 GMB가 따로 있네. 예. 근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GMB 온. 여기도 내용이 없어요. 자스를 돌려. 굳이? 굳이 돌리겠습니다. 굳이. 자, 그래서 그 메인 CSS도 같이 열게요, 이제. 여기 바로 위에 메인 CSS 연결 다시 아까 안 열어놨는데 다시 열을게요. 다시 열었습니다. 메인 CSS. 자, 여기 상단 영역 파트고요. 상단 영역 파트는 한 번에 한번 넣어 볼게요. 상단 영역. 토개도 넣으면서 상단 영역이 되겠고요. 상단 영역은 요 밑에다가 넣어 주세요. 네, 상단 영역은 우리가 이제 픽스드니까 당연히 픽스드 Z인덱스도 주고 보통요. 상단 영역을 주시게 되면요. Z인덱스를 가장 높여 놓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면 밑에 있는 애들이 포지션이 있을 경우에 올라타니까. 네. 그리고 가로 크기는 픽스드는 달라붙는다. 그래서 젠틀 앱솔루트랑 똑같이 젠틀 픽스드이기 때문에 가로 크기는 보통 꽉 차라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 뭐 필요한 경우에 이제 겹쳐질 때 투명하면 뒤에 게 보이게 되니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세팅이 보통 이런 스타일로 가게 되고요. 탑 레프트 00 위치 잡아주고요. 왜냐하면 패딩으로 밀게 됐을 때 상단 부분에 밀리죠? 그것도 젠틀 픽스드 앱솔루트랑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보이는 화면 기준 그것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속박스 이런 데다가 저희가 지정해 놨던 이 사이즈 이 속성. 이게 폴더가 달라서 그런가 잠깐만. 네, 여기 있는 변수 갖다가 쓴 거예요. 저 패딩은 탑 에어리어 패딩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 해가지고 불러다 쓰잖아요 저희가요. 네, 여기 미리 세팅된 값들이 딱 일정하다 그러면 그것만 뽑아다가 변수로 넣고 불러다 쓰시면 편리하죠. ULLI 플렉스로 옆으로 흘러가게 하고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사이사이 간격 일정하게. 그다음에 이미지 크기는 최대 크기를 지정한 거죠. 보면 최대 크기예요. 그죠? 둘 중에 작은 거. 동적인 거는 VW. 램 값은 저게 지정된 값이죠. 그리고 GMB, ULLI 역시 플렉스에서 옆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여기를 돌려볼게요. 여기 GMB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돼 있고요. 이해 못하실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좀 잡히긴 했는데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마우스 직접 선택하시면 글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스한테 돌려볼게요. 자스야, 어디 있니? 자스한테 갈게요. 자스를 옆에 메인.js. 네. GMB 바인딩을 좀 하겠습니다. GMB 메뉴 바인딩. GMB 메뉴 바인딩. GMB 모바일까지 같이 줄까? 그냥 이거만 줄까? 일단 메뉴 바인딩을 먼저 할게요. 요거예요. myfn은 여기 제가 함수 줄여놓은 거 그거고요. 여기 보면은 myfn의 inner html 쿼리 셀렉터를 한 거죠. GMB에다가 이거 돌면서 넣었습니다. 맵 GMB 데이터 맵 돌면서 값을 뚝뚝뚝 집어넣겠죠. 맵 조인 일부러 맵 조인을 썼습니다. 네, 굳이 맵 조인 보이죠?
네, 이렇게 뿌려진 겁니다. 글씨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적절히 잡히도록 패딩도 세팅을 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네. 자, 지금은 뭐 미디어 콜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요. 자, 요 밑에 있는 이거 다음에가 뭐예요? 요 부분이죠. 네, 요 부분. 요 부분도 구성 요소는 많지 않은데 이 자바스크립트로 얘가 줄어들 때 툭 내려왔다 툭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려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디 부분도 한번 짚어봅니다. 오늘은 여기 요 부분까지 넣는 것까지만 할게요. 상단 영역, 그 다음에 메인 영역에서 배너 영역. 그러니까 메인 영역이 먼저 있어야 돼요. 메인 영역과 배너 영역까지만 일단 넣어볼게요. 여기가 메인 영역의 배너까지는 HTML이고요. 쑥쑥 내려가는 거야. 네. 메인 배너 어디 있어? 여기죠. 헤더 밑에. 헤더 바깥쪽에 있는 게 겉박스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되겠죠? 상단 영역이 끝나는 거죠? 상단 영역 끝. 음, 여기죠? 컨트롤 V. 네. 여긴 메인 영역. 메인 태그이기 때문에 뭐 잘 보이긴 합니다만 메인 영역 끝. 이렇게. 커널 P 줄 한번 맞추고. 네, 여기 보시면 메인 영역에 이미지를 두 개 갖다 놨어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 개 사열 3행, 사열 3행짜리 이미지랑 그다음에 3열 4행. 네, 이미지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고 해야 되겠죠. 지금 그냥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나오겠지 다. 그냥 나오겠죠. 네, 막 그냥 막 치고 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처음 넣는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고. 이제 CSS를 가서 얹어 봅니다. 요 밑에 CSS 메인 영역에 있는 배너 영역을 넣겠습니다. 별로 내용 많지 않아요. 네. 이 파트가 메인 영역의 CSS가 되겠습니다. 메인 영역 CSS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코날필. 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요 배너 영역은요 높이값을 배너 파트가 있고요. 배너 파트는 높이값 지정 안 돼 있죠? 네, 배경에 이미지 넣습니다. 이런 이미지. 네, 이렇게 타일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지 하이트 값을 60 V민이 뭐지? 이거 할 때 되게 신경 되게 많이 썼어요. 이거 되게 잘 안 되더라고. 60 V민 가로 세로 크기 중에 작은 쪽에 60%.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데스크탑 박스, 모바일용 박스 따로 다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만들어 놓고 오파시티를 0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모바일용 박스가 네, 숨겨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거 이렇게 해놓고 보이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얘네가 원본 사이트고요. 서 있고 이게 왜 가운데 와요? 섹션. 음, 섹션. 섹션 2200 마용호. 그 안에 이미지가 여기 들어와 있죠? 네. 하이트 60 V민 이렇게 줄어들잖아. 이거 맞추는 거 힘들었다고요. 네. 이미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겉에 있는 박스는요. 이미지가 밀고 나간 것만큼 패딩만 가지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박스의 높이 값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오버플로우 히든 증거는 이제 모바일용 박스가 이제 나왔다 숨었다 하는 부분이 이제 적용되도록 할 거예요. 네. 한꺼번에 막 얹으면 정신 없어가지고 일단은 데스크탑 모양에 충실하게 쭉쭉쭉쭉 배치하고 내일 뭐 이렇게 배치하면 금방 배치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콜에서 어느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내일은 이제 요거 뿌려지는 부분부터 캐릭터 파트부터 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산리오 사이트 디자인 전체 흐름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네, 첫 코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내일 이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